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하는 것, 더 이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근대 국가가 되는 것, 바로 근대화를 이루는 거죠. 그럼 근대화를 이루려면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운동을 하는 이야기,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 지배받지 않는 하나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부터 볼게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어디? 그렇죠, 터키. 그래서 터키에서 시작돼서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지배했던 그런 나라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쇠퇴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의 왕을 우리 술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술탄이 점점 이제 제대로 정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막 돈을 풍풍 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딴 거에 빠져서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오스만 제국을 지배하던 여러 나라들에게서 점점 독립의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독립국이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그러면서 이집트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여기 아라비아도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점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간섭하는 애들까지 또 있었대요. 바로 누구였냐? 이 오스만 제국을 못살게 구는 강대국, 바로 영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이 오스만 제국을 서로 넘보면서 막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은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해져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치죠. 그게 바로 탄지마트인데요. 탄지마트가 터키 말로 개혁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개혁 또는 은혜개혁, 그래서 지배층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의 내용은 뭐냐? 바로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오스만 제국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바로 차별을 폐지하고, 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차별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세금, 그리고 공정하게 군대, 그리고 유럽식 교육제도, 그래서 세금, 교육제도, 이런 모든 제도들을 유럽식으로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지마트라는 그 오스만 제국의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대식 군대, 총을 든 근대 군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술탄의 복장도 달라집니다. 이런 복장에서 뭔가 이런 조금 더 유럽풍의 그런 복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전도 건설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또 여기도 본떠가지고 이스탄불에서 유럽식, 우리는 유럽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궁전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화려한, 그런데 이것이 또 국가에 많은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실 이 탄지마트는 성공을 딱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은 계속 이렇게 혼란도 겪고 또 계속 위기를 겪기도 하죠. 자, 다음은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은 여기에요. 우리가 여기 아라비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아랍 지역인데 여기는 바로 어느 종교가 나온? 그렇죠, 이슬람교가 처음으로 탄생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여기도 한때 오스만 제국이 침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뭔가 우리도 우리의 국가를 건설해보자 하면서 뭔가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벌어진 운동을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데, 와하브라는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와하브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이슬람교인데 그동안 이슬람교가 여러 막 민족들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그래서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순수함을 되찾자. 그러면 그 순수함은 바로 이슬람의 경전, 쿠란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자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와합 운동이 점점 전개되면서 이게 오스만 제국, 오스만 애들은 터키족이잖아요. 아라비아족이 아니잖아요. 아랍 쪽이. 그러니까 터키족의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아랍 민족의 그 민족을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 그래서요, 결국 여기에서 이 와하브 운동의 결과로 사우디라는 가문이 만든 왕국이 건설돼요. 그게 바로 지금도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거든요. 그래서 이 국기에 보면, 지금 쓰는 국기예요. 근데 이 국기에 보면 이렇게 쿠란의 구절이 아랍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으로 결국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이렇게 건설되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 기억나시나요?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옛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역시나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이란 왕국의 왕이요 나세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그래서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한 독점권을 영국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담배를 팔아서 나오는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담배를 생산하는 농민과 그걸 판매하는 상인들이 우리는 넘길 수 없다. 바로 이익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못 산다. 라고 하면서 막 저항을 하는 담배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담배 한 펴라고 하는, 담배를 사지 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이슬람교도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인도를 삼키고도 배가 안 불러서 남은 세계까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영국이 난립니다. 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영국은 포기하죠. 그래서 영국에게서 담배 독점권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불매운동은 결국 성공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란이 막 완전 막 다 무찌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또 안에서 근대화 혁명을 이루기도 했지만 하려고 했지만 또 좌절되고 그러면서 이 이란 바로 이란이라서 페르시아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양이를 가만 놔두지 않는 역시나 영국과 러시아. 아까 오스만 제국도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이란도 역시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란이에요. 카자르 왕조가 이란의 그 당시 왕조였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영국이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위쪽까지 차지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밥이 되어서 굉장히 이란이 힘들어 했다라는 거. 자,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여기 있죠? 아프리카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때 나폴레옹이 이집트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이집트 애들이 와 서양은 이렇구나. 서양 문화는 서양 기술은 이렇구나라는 거에 약간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도 역시 뭔가 개혁을 위한 노력을 막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총독이 유럽 대표를 만나서 우리도 변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대화 개혁을 막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라는 걸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는 여기 요 땅을 찢어서 여기를 물길로 만든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든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해냈다.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 수에즈 운하가 건설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 거리가 줄어든 거죠. 여러분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그러니까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80일 만에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던 배 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수에즈 운하를 건넌 거죠. 이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정말로 그 거리를 단축시켜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더 가깝게 연결해준 그런 아주 신박한 그런 운하였죠.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이 이집트가 자기네 돈만으로 건설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이제 야 빌려줄게 그러면서 이걸 만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빚을 집니다. 그럼 그걸 갚아야 하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진 것 때문에 점점 더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섭이 막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 안에서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자.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자 그러면서 막 이런 혁명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영국군에게 진압당하죠. 그러면서 영국군은 야, 우리가 수에즈 운하에서 그렇게 한 거 그거 못 갚으면 결국 우리에게 넘겨!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영국의 보호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집트는 영국령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결국 수에즈 운하의 그 빚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인도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